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통계학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률 분포에서 항상 언급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을 해서 이 확률 P에 X는 소문자 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실제로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요 부분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확률 변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변수 x, y, z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기를 해서 어떠한 값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대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 probability,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산 확률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만 주어져 있는 동전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확률 변수 x는 앞면을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헤드와 테일 이렇게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전이 만약에 두 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면 크게 구분을 해 놓고요. 요거는 소가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전 두 개로 나올 수 있는 표본들을 보면 헤드, 둘 다 헤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 헤드, 하나는 테일, 그리고 하나는 테일, 하나는 헤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테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실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실험이라는 것의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표본 공간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산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산의 경우이고요. 연속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수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실수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표본 공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 그리고 이것이 1보다 작고 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간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어떠한 표본 공간, 즉 이것의 분포를 봤을 때 자료들, 즉 x라는 실제 요 x라는 값들이 어떠한 뭐 그림으로 만약에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 x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한대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 무한대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구간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구간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뭐 무한대라면 이렇게 무한대, 말 그대로 구간으로 표현되는 것이 연속에서의 표본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뒤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표본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 질량 함수라는 것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사용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함수는 fx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 함수가 이산일 경우에는 PMF라고 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속에서
바로 요 선을 그려주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요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PDF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 확률 분포 아니면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확률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보면 자료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같은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모양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fx가 되고, 그리고 요 이산에서도 요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fx가 됩니다. 그런데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적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분을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적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산에서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 덧셈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적 분포 함수라는 얘기는 바로 요 fx dx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적분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 fx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요것이 누적 분포 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썸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값과 정확하게 동일할 확률을 제공하는 함수가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밀도, 이 밀도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어떠한 그래프로 표현되는 이것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바로 요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요 선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산 확률의 경우에는 이것이 히스토그램 형태로 각각 이것이 뭐 0일 때 값이 얼마, 1일 때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연속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부 다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간 자체에 대한 적분을 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요것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누적 분포 함수, 이것은 뭐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누적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CDF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적분이 된 것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x, ex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fx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 값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분의 공식 정리한 것이 있죠. 미적분 정리한 거. 요 형태로 해서 확률이 계산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분포에 대한 내용. 근데 이 분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떠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규 분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내용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항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그리고 초기화 분포가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라는 표현이 이산하고 연속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산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에 대한 어떠한 값에 대해서 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자, 동전. 뭐 확률 얘기하면 동전 주사위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표본 공간이 H하고 T가 있다. 헤드, 테일이 있는데 여기서 헤드가 나올 확률은 0.5가 되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은 0.5가 됩니다. 언제? 동전이 한 개만 있다면 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호적인 표현입니다.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fx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연속 확률에서는 P라고 하지 않고 fx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산 확률의 경우에는 x에 대한 확률이 바로 계산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건 표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것은 확률 공리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은 이것은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것들을 다 합치면 말 그대로 1이 된다라는 얘기이죠. 이러한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요 px, 모든 x에 대해서 더한다 라는 것이 이 모든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이것에 대한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F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소문자 fx라고 해서 이렇게 서메이션 뭐 i는 1부터 자료 n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주는 이러한 형태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적을 얘기합니다. 이 누적이라는 것은 구간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간. 왜? 누적을 하려면 하나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죠. 뭐 값을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엇보다 작은 것 아니면 무엇보다 큰 것, 같거나 큰 것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구간을 표현을 함에 있어서 요것이 어떠한 뭐 x,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fx 이렇게 하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값까지의 값을 얘기합니다. 이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동전을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숫자라는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식이냐면, 자, 이제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숫자로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 뒷면이 나오면 실패라고 하고 이것을 0으로 표현한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동전 두 개를 가지고서 표본 공간,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의 성공한 숫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동전이 두 개라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헤드 테일을 0, 1로 바꿔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전 두 개인데 동전 두 개를 가지고서 표본 공간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실패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는 성공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요것이 이제 표본 공간인데 이것을 성공한 개수로 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0, 0일 때요. 이것이 성공한 횟수는 0이죠. 그 다음에 0, 1일 때 성공한 횟수는 1이 됩니다. 1,
0일 때 성공한 횟수는 1이 되고요. 1일 때 성공한 횟수는 2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요 값을 가지고 표를 그립니다. 어떻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0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이 나온 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가 나온 것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성공을 못할 확률, 말 그대로 둘 다 실패를 할 확률은 전체 개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표본 공간이 총 4개가 있죠. 거기에서 0이 나올 확률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1, 요것이 성공, 요것에 이렇게 나올 확률,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할 확률은 총 4개 중에 2번,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 다 성공할 확률은 총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당연히 1이 됩니다. 모든 표본 공간에. 말 그대로 이산 확률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공이라는 숫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항분포라는 형태가 됩니다. 뒤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누적 분포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구간을 정합니다. 이 x라는 값이 x가 1이라고 해 봅시다. 1.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요. p 요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요 누적 확률 여기를 1이라고 집어 넣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x 말 그대로 여기가 x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요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1이라고 했을 때에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두 개를 더한 것이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말 그대로 F1 이것의 값은 4분의 3 이러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마이너스 2냐? 실제로 이거 x축을 표현을 하면 뭐 0이니까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라고 되어 있지만 2보다 큰 것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요 실험 말 그대로 표본 동전을 2개를 사용을 했을 때의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나요? 다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부 다 0.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 모든 것을 다 더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는 0이 되는 영역이고 이것보다 큰 거 전부 다 더한다고 해도 어차피 0이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 실험 동전 2개를 가지고 해서 성공 횟수에 대한 분포를 그려놓고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은 이 구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한 각가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확률이라는 의미, 말 그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x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 이것을 보고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루는 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떠한 상황이 이제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그 어떠한 분포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부터는 요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수.
요 함수를 생각해서 이 x라는 것이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계산할 수 있는 요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료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포를 바라볼 때 그 분포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값이 바로 기대값과 분산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한다. 분포가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 x,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동전 두 개에 대한 거, 요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 첫 번째, 두 번째 0, 1, 1, 0, 1, 1 이렇게 나오는데, 성공 횟수를 x라고 봤을 때 0이고 1이고 1이고 2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0, 1, 2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이 x의 값이 동전 우리가 두 개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서 계산을 했을 때요, 기대값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0이라고 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요 확률값은 얼마였었습니까? 4분의 1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4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 1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전부 다 더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0일 테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얘는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0.5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기대값은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단순했죠. 이렇게 0에 대한 게 있었고요. 1은 두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 한 번, 이렇게 돼 있었고요. 평균, 이렇게 딱 봐도 평균 맞죠? 요거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분포에서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각각의 분포들을 따져보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포의 특징, 이것을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 함수를 요것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고 각각의 그 x축에 대한 값들을 이용을 하면 어떠한 이산 확률 분포라도 이 기대값이라는 것을 이제 평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것이 요 평균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것 그리고 제곱을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우리가 방금 평균에 대한 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것을 제곱을 해서 이제 평균에 대해서 차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기술 통계학 얘기를 할 때요, 요 x 값의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서 그것에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느냐에 대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분산인데,
이렇게 제곱식을 하게 되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평균을 보면 평균은 다 같은 값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빼고 제곱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제곱을 하면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 여기에서 1 요것을 얘기하는 것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제곱해도 1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곱해 줍니다. 요 부분, 요거 제곱, 이렇게 제곱을 했다는 그 얘기가 되고요. 각각의 확률, 앞서 우리가 요거 1, 2, 3, 4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4분의 1이 될 테고요. 4분의 2가 될 테고요. 여기 4분의 1이 될 테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0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 1, 4분의 1, 4분의 1, 즉 4분의 2 요렇게 해서 분사는 4분의 2,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게 이항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항 분포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시행. 이것은 무엇이냐면 딱 베타적인 사건입니다. 베타적인 사건이고 두 가지 사건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 실패라는 두 가지 사건만 있다라고 봅니다. 요걸 뭐 기호로 하면 S, successful 해갖고 S, 뭐 실패하면 failure 해서 F라고 표현을 하고 숫자 값으로는 성공하면 1이고 실패하면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패를 1이라고 하고 성공을 0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부분 표현하는 것들은 다 성공을 1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상호 베타라는 사건에서 확률을 성공했을 때의 확률을 소문자 P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할 때 우리가 그 확률에 뭐 공리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A 낫이라는 얘기는 1-PA다 라는 요 의미요. 자, 그래서 이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 1 P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내용,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 베르누이 시행은 단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봅시다.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타자가 진루를 할 수 있는 그 성공률이 0.35라고 합니다. 즉 P가 0.35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진루를 실패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것을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0.6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것이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여러 번 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몇 번? n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무엇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베르누이 바이노미알이라 해서 B라고 대문자로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수가 MP가 됩니다. 즉 이 분포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요 개수,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와 그것이 성공할 확률, 한 번의 시행에서의 성공하는 그 확률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함수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즉, 우리가 보통 앞서 우리가 봤던 px라고 했던 요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p하고 요 p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 이제 분포를 그려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px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fx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알아보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항 분포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표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몇 번을 했느냐? 이제 3번을 한 겁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단 한 번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겁니다. 뭐 동전을 던지는데 100번을 던질 수도 있고 100번을 던졌는데 뭐 30번이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항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1이 나올 확률 그때 주사위를 100번을 던졌다. 그럴 때 1을 성공이라고 했을 때, 1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 성공할 확률이 뭐 20번이 넘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항 분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얘는 이거를 동전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전 3개를 가지고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표본 공간을 보면 이렇게 S 요게 이제 성공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실패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 횟수 3, 실패 횟수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3번 다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패한 게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게 있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전에 보셨던 이 fx라는 것에 들어가는 요 x에다가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할 때 뭘 다 얘기를 하냐면 성공 횟수를 얘기합니다. 성공 횟수.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거. 이 성공 횟수입니다. 우리가 동전 3개다. 그러면 성공 횟수, 즉 3번 다 성공하는 것, 뭐 2번 성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 횟수를 보면 최대는 3개가 다 성공하는 3이 될 테고요. 전부 다 실패하는 0 이게 될 겁니다. 즉 x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값은 0, 1, 2, 3 이렇게 된다. 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성공할 확률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했고 실패할 확률을 1-P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각각 이렇게 해서 적어 보면 뭐 이렇게 쭉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를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x는 성공한 횟수죠. 그래서 p는 x 승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한 거는 우리가 x회를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총 몇 번 시행한 것 중에 성공한 것을 빼면 실패한 횟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것이 된다. 즉 요것이 성공 횟수고요. 요것이 실패 횟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게 나오는 게 몇 번인지 한번 봅시다. 성공 한 번, 이 셋 중에 3번 시행한 것 중에 성공을 한 번 할 수 있는 횟수를 보면 3개가 있습니다. 3개. 0은 1, 즉 0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성공할 수 있는 거는 3번이 되고요. 3번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n번을 시행을 할 때 n번이라는 건 총 횟수가 되죠. n번을 시행을 할 때 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컨비네이션이라는 그 조합이라는 것으로 개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항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항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요거를 전개를 이제 기대값이나 분산을 계산을 한 거는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값의 이산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전부 다 더하는데 x가 있고요. px라는 형태로 해서 요것을 만들었었죠. 바로 요 부분에 들어가는 함수가 요것이 됩니다. 이것을 전개를 해서 쭉 보면 결과적으로 MP, 즉 횟수에다가 성공하는 확률에 대한 것을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x 뮤라는 거는 평균이었고요. 요걸 얘기합니다. 이 제곱에 전부 다 더하면 분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보면 NP에 실패하는 것을 곱하는 그 형태가 되고요. 이 Q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는 건 P라고 하고 실패하는 건 Q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성공 확률 자체가 0.3이다. 그러면 Q는 0.7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P니까 그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 스퀘어 루트를 한 것이니까 MPQ 계산한 거에 스퀘어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포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시행 횟수가 3이었었고요. 동전 기본적으로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공은 0.5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요게 하나, 요게 3개, 3개, 3개. 그래서 0, 1, 2, 3입니다. 지금 여기 뭐 0.5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산 확률에서는 이 값 자체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의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0.37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앞서 봤던 표에서 성공하는 거 1만, 요것만을 생각해보면 총 3회가 있는 것이죠. 총 3회. 이것이 바로 요것들, 요렇게 3번이 된 것에 대한 그것을 표현한 것이 확률이 되는 것이고, 아까 0.375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분포나 확률 계산하는 것들은 굉장히 툴들이 아주 다양하죠. 뭐 그것을 잘 활용해 보시면 이것들이 뭐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이거 누적으로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누적을 하면 요 두 개가 됩니다. 0과 1, 그러니까 성공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 언제? 총 시행횟수 3회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확률이 바뀌면 여기가 뭐 만약에 성공하는 확률이 0.3이라고 해봅시다. 0.3이라고 하면 분포 자체가 전혀 달라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확률이 바뀐 것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행 횟수 100번 중에 100번을 시행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10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선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0번이라고 해볼까요? 20번, 100번을 시행해냈는데 성공할 확률이 0.3이다. 그때의 20번은 20번보다 작게 성공할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항 분포, 이것이 상당히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실패,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성공 확률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어느 구간 아니면 어떤
횟수의 정확한 값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항분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화송 분포와 초기화 분포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값은 람다. 이 포화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아니면 어떤 그 횟수당 결점이 있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것 하나가 하나의 제품으로 팔려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트레이 판이나 뭐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제품 요렇게 보시고 이것을 단위 면적 아니면 단위라고 결정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분량이 5개다 그러면 뭐 어딘가에 분량이 요렇게 5개가 나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할 때 분량 개수가 단위 면적 아니면 어떠한 그 세트를 얘기하는 단위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그 내에서 분량 개수가 몇 개냐라는 그 숫자가 바로 람다가 됩니다. 이걸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 시간 아니면 공간 뭐 이건 이제 결정하는 그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평균 발생 횟수입니다. 이게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성공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이것은 이제 분량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만약에 주유소에서 그 어떠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주유소에 차량들이 들렀다가 나가겠죠. 그것이 단위 시간, 뭐 1시간당 3대가 방문을 한다. 뭐 이러한 걸 얘기하는 게 바로 포화송 분포입니다. 자, 이것도 분포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람다라는 것, 이 람다가 이제 단위 면적 아니면 단위 시간 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3회냐, 뭐 4회냐, 5회냐 뭐 이러한 것으로 해서 분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3회 발생을 한다. 그때의 확률은 얼마일까? 아니면 이것을 누적으로 봤을 때 3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식으로 포화송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기화 분포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분량을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수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것 자체가 비복원 추출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실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뭐 복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원, 비복원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주머니 안에 뭐 빨간 공이 있고 하얀 공이 있고 이러한 것을 처음에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복원, 비복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집단 자체가 총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성공할 횟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공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실패 횟수는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다시 또 이제 추출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인데요. 어떤 생산을 하는데 총량이 이만큼 있다라고 해 봅시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성공 횟수가 있고요. 이 전체입니다. 이 전체에서 성공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표본을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품질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전체 전수 검사를 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이제 많아서 그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표본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분량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검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본을 가지고 와서 성공 횟수를 보는 겁니다. 즉, 이 성공 횟수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분량이라는 관점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모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것과 내가 그 모집단 안에서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성공 횟수를 보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죠? 그 비율이라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속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을 전체 다 본다, 뭐 그건 아니고 일부러 뽑아놓고 또다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표본을 결정을 하고 뽑아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듭니다. 뭐가 줄어드느냐? 모집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뽑은 것이니까 이만큼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모집단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것에서 또다시 표본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비복원 상태에서 계속 표본을 뽑아내고 거기에 관련된 분포를 그린 것이 바로 초기화 분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질 관리에서 이런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앞에서 본 포화송 분포, 말 그대로 이 발생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 이 포화송 분포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항 분포, 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로 빼놓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기대값 분산, 포화송 분포의 기대값 분산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